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5개국 120여 개 도시를 여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하기까지 저에게는 여행이 가볍고 가치 있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오늘 노랑풍선 여행 콘서트 2부를 맡아주신 최욱은 사진 작가님이 저희 남편인데, 남편도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대책이 없었겠어요. 저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볍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진 속에 보이는 배낭 2개가 보이시나요? 등 뒤에 파란색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빨간색 배낭이 하나 있죠.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들이에요. 파랗고 빨갛고. 이 파란색 배낭은 20kg이었고요. 빨간색 배낭은 10kg이었어요. 이걸 앞뒤로 메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걸었어요. 전 정말 기대했습니다. 제가 가벼워질 줄 알았어요. 살이 쭉쭉 빠질 줄 알았어요. 안 빠지더라고요. 살은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어쨌든 이 무거운 짐을 또 이고 지고 다니느라 저에게는 처음부터 여행이 그렇게 가볍고 가치 있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여행을 끝날 때쯤에 제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바로 이거였는데,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라고 파울로 코엘료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말미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책 소개도 삽입을 하고 띠지로도 썼는데, 많은 독자님들이 아니에요, 여행은 돈의 문제예요 라고 의견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깨닫기까지 저는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왜 용기의 문제였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부부가 같이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두려움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째, 자유를 택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멍해요. 불안해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퇴사를 하던 30대 중반까지 단 한 번도 돈 벌기를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30대 중반에 저한테 시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라는 두려움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울타리라는 게 있잖아요. 좋든 싫든 지겹든 아니든. 그리고 누군가와 상의를 할 대상도 없어요. 그런 혼자가 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휴식에 대한 두려움인데, 제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도 그냥 아 좋다, 여기 멋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용기를 내는 거예요. 떠나봐야 그걸 또 깨보는 거죠. 항상 두렵다, 언젠간 하는 마음으로는 이 두려움을 맞닥뜨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행은 하는 순간만 여행이 아니죠.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여행이고, 여행을 끝내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가볍고 가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행 정보 찾지 않나요? 예를 들어 파리 여행을 간다고 쳐보세요. 파리 맛집, 파리 쇼핑 리스트, 이런 거 찾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찾으면 정말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정보가 나의 여행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정보를 찾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의 여행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남들이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인생샷 건졌어요.
여기서 쇼핑했는데 제일 쌌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포인트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그 정보를 보고 나면 그래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거기까지 갔는데 이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남의 여행을 그대로 하고 온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정보를 미리 엄청 찾아 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져요. 그러면 여행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해요. 여기서 아침 먹고 사진 찍고 어디 가서 뭐 사고 다시 점심 먹고 해야 돼요. 그러면 싸워요. 같이 간 사람들끼리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우리 피곤하려고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리프레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여행 정보를 많이 찾는 게 오히려 저는 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행 전에 난 이런 것도 안 찾아봤는데 여행 어떻게 가지 하는 걱정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좀 우리의 여행을, 마음을 무겁게 만드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짐 많이 싸지 않으세요? 왠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결국 가면 다 말 그대로 짐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10kg에서 토탈 30kg의 배낭을 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11개월 동안 쓸 짐인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행 초반에 엄청 버렸어요. 제가 뭘 버렸는 줄 아세요? 샴푸, 린스 뭐 이런 거 버렸어요. 그런 걸 왜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말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겠다고 해놓고 익숙한 것만 찾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챙기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본다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숙소 이런 거 민감하세요? 여행 중에 나 화장실 어떡하지?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전 고민 되게 됐거든요. 1년 동안 이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숙소는 괜찮아요. 어느 나라는 좀 힘들어요. 이런 편차가 있긴 해요. 근데 저의 이러한 고민을 완전히 없애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이라는 수도를 갔는데 저희 부부는 회사도 그만두고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돈을 써야 됐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숙소를 많이 다녔어요. 그냥 현장 가서 결제한 숙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냐면 일단 숙소에 창은 있는데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천장에 선풍기는 있으나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더니 저는 폐교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이 화장실에 어느 변기가 깨졌는지 거기서 물이 나와서 전체 바닥이 다 흥건했어요. 전 전설의 고향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제가 너무 더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진짜 참을 수만 있다면 그날 밤에 안 씻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근데 보세요. 거울은 깨져 있죠. 불은 안 들어오죠. 바닥에 막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없는 물은 막 흥건하죠. 근데 그때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 당시에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 진짜 울면서 샤워를 했는데 정말 조그만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서 더듬더듬 이렇게 대충 씻고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모든 숙소, 모든 화장실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불평불만했던 숙소들은 5성급 호텔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날 모든 숙소나 화장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습관이구나. 정말 아예 최악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좋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35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좋은 풍경을 만난 곳 혹은 뭐 역사 유적이 막 엄청났던 곳 이런 데가 기억에 남진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났던 곳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별게 없어도 현지인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데는 굉장히 좋은 도시, 좋은 나라가 되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냉랭해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여행자에게 관심도 없고 이런 느낌? 그래서 파리지행이 너무 도도하구나
라는 그런 말이 틀리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가 동선을 잘못 짠 바람에 엄청나게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그래 지하철이라도 타자 했거든요. 택시비는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서. 근데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을 갔더니 문제가 그 지하철역은 너무 작아서 표를 안 파는 거예요. 패스가 있던 사람이나 미리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역 자체에서 구입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나가는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정말 티켓 못 사냐고. 근데 그 여행자가 내가 너무 냉랭하게 느꼈던 파리지 여행이 갑자기 티켓을 꺼내서 주면서 파리 여행 끝까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파리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너무 여기는 냉정한 것 같아 이랬는데 그 경험을 한 뒤로 파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 나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여행자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여행자로서 또 어떤 인연을 맺을지 모르고 내가 현지인으로서 또 어떤 인연을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 충분히 이런 뜻깊은 인연을 많이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 여행 정말 추천드려요. 미얀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도둑질도 저는 안 당해봤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아봤고 친절과 환대도 정말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사는 게 아님에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불평, 불만, 나만 너무 가난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남미를 좋아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렇게 가진 게 없음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새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밤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구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다음에 어디 가고 다음 스케줄 생각하고 이런 고민 막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여행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저는 장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늘상 쓰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간 적도 있고 그리고 터키를 여행하던 때였는데 거기서 한 한국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절대 여행 정보를 안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도시랑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친구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절대 인터넷 검색을 안 한대요. 그냥 숙박업소 사장한테 묻던가 같은 방을 쓰는 사람한테 묻던가 정말 오프라인 여행만 한다는 거예요. 물어 다니고 진짜 지도 보고 다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현재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근데 여행이 지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잘 못 즐기고 파라솔에 편하게 앉아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SNS를 합니다. 샵 휴식, 샵 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고 댓글 반응을 살피느라 지금 내가 물놀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지금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옛날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사진 작가가 아닌 관계로 글을 써봤어요. 여행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걸 글쓰기로 꾸준히 연습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우리는 날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해요. 심지어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면 할 얘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면 새로운 곳에서 자죠. 낯선 음식을 먹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법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글로 옮기면 그게 바로
글쓰기, 책 쓰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서 너무 여행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 중간에 계속 연락을 해봤어요. 이메일로 너네 이런 웹진에서 여행 칼럼 안 필요해? 내가 쓸 수 있는데 라는 제안서를 많이 돌린 거죠. 교보문고 북뉴스라는 웹진에서 제가 4개월, 6개월 정도 여행 이야기를 연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여행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이걸 써서 보내야겠다. 아, 이게 또 소재 같다. 이런 느낌? 산사태가 나서 제가 가기로 했던 여행지를 못 간 적이 있어요. 교통편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예 차가 진입을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 여행 망했어. 내가 가려고 했던 코스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걸 글로 옮기면 또 소재가 되겠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꼭 어떻게 해서든 연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 내가 나에게 기록하는 용으로 메모장 쓰셔도 되고 요새는 세 줄 일기처럼 여러 가지 어플도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문장이라도 기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여행 중은 정말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1개월 동안 정말 최소한의 짐으로 살아봤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많은 짐들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엄청 많이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또 금방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집이 언제 떠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횡하면 또 떠나기가 쉽더라고요. 아예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월급을 받듯이 한 달에 한 번 비우기의 날을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울수록 뭔가 마음이 더 가득 차는 느낌? 그게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짐으로 살아봤더니 정말 가볍게 살아봤더니 이게 가능해지더라. 진짜 삶까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모르나요? 내 삶의 주인은 난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걸 100% 무시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먹고 싶은 거, 거기서 사고 싶은 거, 거기서 즐기고 싶은 거 다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나의 삶이라고 봤을 때 그런 선택을 왜 내 삶에서는 안 하느냐는 거죠. 왜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다 들어가야 되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야 되고 무조건 애 낳아야 되고 이런 생각 이제는 서서히 다른 삶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다르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여행지에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내 맘대로 했던 것처럼 여행을 자주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내 맘대로 하는 선택을 삶에서도 하나둘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볍고 가치 있는 여행의 결론은요. 너무 준비 단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여행을 해 오셨다면 그냥 이제는 가볍고 가치 있게 나의 모든 선택이나 나의 모든 순간들에 집중해보는 그런 여행. 남의 자료 참고하지 말고 남이 좋다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신 모든 여행이 다 행복하고 그 순간 즐거웠던 여행이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